통일신라의 불교 사상은 본격적인 이해 기반이 확립되죠. 통일신라는 삼국 불교의 유산을 토대로 중국과의 교류를 더하여 불교 사상을 본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쌓게 돼요. 특히 이 본격적인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훌륭한 스님들이 등장해 줘야 돼요. 이게 완전히 불교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이 생기죠. 순간순간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람들. 비교할 수 없는 가치. 그렇죠?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화엄경소, 신문화쟁론 이런 책들을 쓰신 분이죠. 불교의 사상적 이해 기준을 확립했어요. 이게 제가 무슨 불교가 등장한 걸로 해석하라고 했어요. 한국 불교의 등장. 왜? 원효는 당나라의 유학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유학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 경전을 한국에 맞게 독자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죠. 일심. 모든 것은 한 마음에 나온다는 것을 바탕으로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 이게 나온 게 딱 뭐예요? 일심사상, 화쟁사상. 이게 나온 게 딱 뭐죠? 삼국통일 직후죠. 그럼 이게 종파가 아니고 뭐예요? 삼국 간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신문 화쟁론 이런 걸 쳐서 화쟁이라는 것은 뭐가 없는 뭐의 상태, 투쟁이 없는 조화의 상태.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가 여러분들 합격할 때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투쟁이 없는 뭐의 상태? 조화의 상태.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을 토로하지 않는. 표정이 왜 그러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수업하지 않도록. 알겠어요? 투쟁이 없는 조화의 상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열심히 얘기했던 불교 대중화를 위한 바로 아미타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불교 경전을 공부하지 않아도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뭐만 외치면, 나무 아미타불만 외치면 죽어서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이거는 사실 불교를 대중화시키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사상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 종교를 확산시키는 거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일반 민중들은 어려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종교를 믿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고민을 하는 걸 싫어하죠.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후세계에 대한 것만 믿게 하면 가능하죠. 나무아미타불만 외치면 극락정토에 갈 수 있다. 정토종, 내세적 성격을 보급하여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했다. 무예가라고 하는 나무아미타불송을 부르고 다니죠. 나무아미타불 막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따라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제가 수업할 때 너 옆에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경주 분황사에서 교종의 한 종파인 법성종을 개창해요. 아주 중요하죠. 이 법성종은 교종의 5대 분파로 자리를 잡죠. 그 다음에 의상. 모든 만물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일찍다 자지길, 이걸 가지고 이제 화엄 사상을 만들고 정립하고 이 화엄 일승 법계도 이런 걸 저술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당나라 승려인 지엄에게서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이론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화엄일승 사상의 요지를 축약한 시, 이게 이제 회문시의 형태로 화엄일승 법계도가 만들어지죠. 현세의 고난구제를 강조하는 관음신앙을 전파하는데 이 관음신앙만 전파한 게 아니고 여기다 뭐도 합쳐요. 아미타 신앙이 합쳐지죠.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바로 이분에 의해서 나온 여기에 아미타 신앙이 합쳐져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뭐 얘기했죠? 고수만 고수를 알아본다 그랬죠. 의상은 딱 보고 원효가 어떤 분인지 알았던 거예요. 남들은 다 땡중이라고 했는데, 물론 이제 당나라의 유학을 원래 같이 가죠. 그렇죠? 원효는 돌아오고. 이 아미타 신앙을 가져온 것, 이거는 의상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고수만 고수를 알아본다. 하수는 절대로 고수를 알아볼 수 없어요. 맞습니까? 하수는 절대로 고수를 알아볼 수 없죠. 그 다음에 원칙. 당의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을 배웠다. 이 현장 법, 이 사람이 바로 삼장법사죠. 유명한. 삼장법사는 고유명사예요, 보통명사예요? 이건 보통명사죠.
삼장법사는 여러 명 있어요. 알겠습니까?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 서유기에 나오는 사람이 현장이구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또 철학적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양지은 씨. 양지은은 고유 명사로 살아야 돼요? 보통 명사로 살아야 돼요? 고유 명사로 살아야죠. 응? 이건 니체의 이야기예요. 양지은은 고유 명사가 돼야 돼요. 대체 불가능. 응? 현장은 보통 명사야. 아니 현장이 아니. 삼장법사는 보통 명사예요. 니체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생각해도 니체는 멋있는 것 같아요. 너를 보통 명사로 만들지 마라. 응? 너의 이름을 보통 명사로 만들지 마라. 고유 명사가 되도록 해라. 현장으로부터 유식학은 뭐 하는 거죠? 유교 경전 해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중국 서명 사에서 서명 학파가 성립됩니다. 학파를 성립하죠. 그러면서 뭐에도 영향을 주죠? 티베트 불교에 영향을 주죠. 해신밀경소, 인왕경소 이건 우리가 안 배웠는데 성유식론서, 반야신경찬 이런 것들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 두 개만 배운 것 같아. 해신밀경소, 인왕경소 이 두 개만. 7급 문제 한 번씩 나와가지고 이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원칙의 제자들이 유식학을 계승하여 법상종 성립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상종을 만든 건 진표인데 이 성립에 영향을 준 사람들이 바로 이 원칙의 제자들입니다. 법상종을 만든 건 누구예요? 진표죠, 진표. 해초, 당나라, 인도, 중앙아시아를 순례했고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저술했죠. 중국 dun왕석굴에서 발견된 거죠. 지금은 파리 국립도서관에 보관 중이죠. 선종의 발달이에요. 삼국통일 전후의 법랑, 그 다음에 신행 등을 통해서 전래가 되었고요. 실천적 성격, 형광펜.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인데, 그쵸? 뭐로는 이룰 수 없다. 불림 문자, 뭐로는 이룰 수 없다. 문자로는 설 수 없다. 세울 수 없다. 공부만 해서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야죠. 기억나세요? 견성호도 한 방에 딱 깨우치는 거. 근데 한 방에 딱 깨우치는 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일어나요? 자주 안 일어나요? 자주 일어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딱 너를 보통 명사로 만들지 말고 고유 명사로 만들어라. 팍 도노. 거기서 끝이죠? 전혀 실천이 안 되는 거죠. 하고 깨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 진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적 가치로 바꾸면 뭔지 다 알겠죠? 사람에게 이상적 가치 중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뭐예요? 사랑. 사랑은 어디서 어디로 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죠. 이론으로 정립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제가 수업을 옛날에 이제 들었던 교수님 중에 수업을 듣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교수님이 있어요. 저분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알려주려고 정말 몸부림을 치시는구나. 그거는 그 교수님이 나 몸부림 쳐 이렇게 얘기해서 전해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죠. 응? 그 어랑촌 전투에서 홍범도와 김좌진의 포옹 이런 건 이심전심이에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거. 이게 선종불교가 추구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법륜 스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이 마음을 이해하려면 뭐가 또 필요해요?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마음을 읽지를 못해요. 좌선과 참선을 중시하죠. 마음속에 내재된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강조했고 신라하대 귀족 사회의 분열과 지방 세력의 성장으로 지방에 널리 확산되었고 호족의 호응과 후원으로 선종구산이 성립돼요. 이 선종구산은 가지산서부터 수미산파까지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산파서부터 수미산파까지. 지방 문화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고려 왕조 개창의 사상적 기반을 마련했고 불교의 형식적 의식과 권위를 부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침체하죠. 그렇죠. 조용 미술이 침체해요. 이걸 부정했기 때문에. 승탑과 탑비가 만들어진다. 승탑은 왜 만들어져요? 원래 탑은 부처가 된 사람의 사리를 안치하는 건데 이 선종불교에서는 이미 부처가 된 사람 말고 지금 자기 절에서 수행하다가 성불했던 사람들의 사리를 안치하기를 원하죠. 왜냐면 기성의 권위가 아니고 새로운 질서 이런 걸 원하니까 자기 절에서 수행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사리가 나왔다. 그럼 이 승려의 사리를 안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자, 교종과 선종은 뭐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는 아시면 되고요. 이거는 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의 불교 사상. 고구려 불교를 계승하여 왕실 귀족 중심의 불교가 성행하였고 특히 문왕은 스스로를 불교적 성왕 금륜 이거 처음부터 할까요? 대흥보력 효감 금륜성법 대왕 이렇게 존호를 만들어서 붙였다고 그러죠. 대흥보력 효감까지는 연호고요. 금륜 성법 이걸 다 합쳐도 한마디로 단어로 하면 이게 전륜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진흥왕도 이 말을 썼었죠. 전륜성왕. 전륜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제가 위대한 자 이 뜻이죠. 발해의 수도인 상경에는 10여 개의 절터와 불상이 발굴되고 대표적인 승려는 석정소, 석인정 뭐 이런 분들이 있고 대표 종파로는 관음신앙과 법화신앙 등이 발해의 대표적인 불교 신앙이었다. 풍수지리설입니다. 통인신라 말기 선종 승려인 도선에 의해 당으로부터 유입돼요. 도선이 중요하죠. 근데 이 도선은 어느 승려예요? 선종 승려예요. 그럼 이제 풍수지리사상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겠죠. 특히 풍수지리사상은 선종불교에 비해서 더 개혁적 성향이 강하죠. 왜? 뭐 수도 바꾸고 이러자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여기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거니까. 곧 있으면 명당 영화하죠. 그죠? 그게 이거죠. 풍수지리설 영화 아니에요? 그런 영화가 나오면 잘 보란 말이야. 풍수지리설을 배웠으니까. 이걸 배웠는데 명당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영화도 안 보고 수험생은 영화 보면 안 돼. 그런 말 누가 해? 24시간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 하루씩 가서 영화도 보고 팝콘도 먹고 그러고 와서 또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지. 공부를 이상하게 해. 보고 있으면. 공부는 노동과 다른 게 뭐예요? 적게 해도 효율성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루에 순공 시간이 예를 들어서 11시간이다. 하루에 순공 시간이 7시간이다. 이런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죠. 공부는. 어떻게 짧은 시간을 공부해서 효과적으로 임팩트 있게 공부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자기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를 그렇게 만들어놔야죠. 맨날 이제 나 명당 같은 영화 만들고 싶었는데 씨. 관상, 명당 이런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만들. 김춘택은 그대로 남아 있죠. 김춘택은 남아 있어. 불안해 죽겠어. 누가 만들 것 같아. 김춘택은.
통일신라 말기 선종승년이 도선에 의해 당으로부터 유입됐고 인간의 기륭화복이 지형, 지세 등 지형적 영향에 의해 결정되는 거죠. 지형과 지세에 따라 도읍, 주택, 묘지 등을 선정함. 신라 말기 안정된 사회를 염원하는 일반 백성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련하여 활용되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도참신앙과 결부될 수밖에 없었죠. 도참신앙은 예언사상입니다. 산수의 생김새로 미래를 예측했다. 지방호족들이 신봉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국토의 재편성 이런 걸 주장하는 거니까. 그래서 고려 건국의 사상적 배경이 되죠. 왜? 도선대사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뭐야? 송악 길지설이죠. 송악의 왕기가 나타나고 있다. 송악에서 왕의 기운이 나타난다. 뭐 왕건의 입장에서는 땡큐죠. 도교. 이게 불교에서 나오는 이런 이론을 이렇게 배우다 보면 우리가 도교의 본래 취지를 모르죠. 제가 도교할 때 핵심적인 사항 뭐죠? 노자가 했던 얘기는 뭐예요? 뭐를 제거해라? 기준을 제거해라. 이 기준이 인간을 뭐하게 만든다? 불행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떠한 경우라도 뭐를 정하는 순간, 기준을 정하는 순간 불행해진다. 이 기준이 없는 상태를 노자는 뭐라고 했던 거예요? 무의 자연의 상태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수업할 때 그랬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트러블, 마찰은 대부분 90%가 이상이 부모의 선의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그렇죠. 어떤 부모가 자식들 안 되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 선의가 그 자식들한테는 뭐로 와요? 폭력이 되죠. 적어도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거기를 안 들어가고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어? 이러는 순간 그 자식은 가는 거야 이제. 폭력에 노출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한 번씩 두 번씩 다 받아봤던 폭력이죠. 중고등학교 때. 응?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너? 아빠가 이 고생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안 할 수 있니? 아빠가 언제 너보고 서울대 가라고 하디?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되잖아. 이게 그 아버지의 기준이죠. 그렇죠? 뭐 연봉이 예를 들어서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기준이에요. 그럼 그걸 당하는 사람은 폭력이 되죠. 야, 너 나이 몇 살? 너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폭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준으로는 여자 나이가 30살이 넘으면 안 된다. 결혼할 때는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명절 때 되면 너 결혼 안 하니? 도교의 핵심 이론은 그거예요. 뭐를 제거해라? 기준을 제거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철학 공부하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철학적 지식이 뭐 전문 분야는 아니니까 짧은데 저에게 가장 위대한 철학자 2명을 꼽아라. 그러면 서양에서는 니체, 동양에서는 장자예요. 이 둘의 공통점은 기준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니체는 초인. 그렇죠? 니체는 초인을 추구하는 거. 장자는 뭐를 추구해요? 뭐를 추구해요? 신선을 추구하는 거죠. 이게 제거된 상태죠. 기준이. 도교의 이론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지금 중국 16억 중국인들이 가장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종교니까 이 중국인을 상대하려면 도교가 무엇인지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의자연은 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알겠어요? 뭐를 제거한 상태예요. 기준을 제거. 그리고 기준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 기준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만드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만드는 게 아니고 사회적 기준에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죠. 그게 도교에서 얘기하는 사회죠. 그래서 노자가 했던 유명한 얘기가 여기 계신 분,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한 분 한 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사회. 그 사회가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회보다 훨씬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 개개인이 모인 사회가 어떤 기준을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향해 달리는 사회보다는 훨씬 강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론화되고 종교화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원래 그 처음에 노자의 얘기는 이런 불로장생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도교는 인간 세상에서의 그 기준을 없애면 뭐로 가는 거예요? 자연에 관심을 둬야 돼. 왜? 자연은 기준이 없죠. 자연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치타가 막 달리면서 야, 이 정도 스피드는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진 않거든요. 치타들은. 원숭이는 바나나를 이 정도는 잘 까먹어야 되지 않아? 이런 기준을 만들지 않죠. 그 자연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공자는 기준을 만들자는 거였고 노자는 기준을 없애자는 거예요. 불로장생과 현세의 이익을 추구한 도교는 민간신앙, 산천숭배, 신선사상 등이 결합된 사상으로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막 결합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처음에 노장 사상이 만들어질 때 이런 게 아니고 이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귀족사의 환영을 받았다. 고구려 당의 도사를 통해 노자의 도덕경이 유입됐고 연개소문의 도교 장려 정책, 왕실 견제 목적이 있었죠. 강서 고분의 사신도라든지 을지문덕의 오원시 이런 것들을 보면 도덕경이 인용돼 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도교가 들어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백제, 산수문이 벽돌, 백제 금동대학로, 사택지적 비문. 이 사택지적 비문은 내용 때문에 그렇죠. 무령왕릉 지석, 매직권. 이거 토지신에게 토지를 샀다 이런 거. 토지신, 하늘신, 바다의 신 이런 거 나오면 다 도교예요. 백제 금동대학로는 백제인의 신선사상이 반영되어 불로장생하는 신선과 용, 봉황과 같은 상상의 동물, 그 다음에 도교의 이상세계인 복례산, 이게 삼신산이죠. 복례산 등이 표현되어 있다. 신라에서는 화랑도를 국선도, 풍류도, 풍월도라고 하고 도교적 명칭으로 이걸 지칭했다. 명산 대천에 제사를 지내기도 하죠. 최치원의 사삼비명 안에도 도교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 있다. 무덤 주위에 12진상 조각하는 것도 이것도 다 도교의 영향이에요. 발에 정효공주 묘지와 정혜공주 묘지에도 들어있죠. 정효공주 묘지에는 불로장생 사상, 정혜공주 묘지에는 신선사상. 자,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단 말이죠.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보겠다. 왜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어요? 한 번에 하면 힘들 것 같아서 그래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밑줄 친 두 사람이 살았던 나라의 교육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임신년 6월 16일 두 사람이 함께 맹세하여 쓴다. 지금부터 3년 후에 충돌을 지키고 허물이 없게 할 것을 앞에 맹세한다. 만일 이 서약을 어기면 하늘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맹세한다. 또한 신민년 7월 20일에 크게 맹세한 바 있다. 곧 시경, 상서, 예기, 춘추전을 3년 안에 차례로 내가 습득하겠다. 임신서기소율. 임신서기소는 어떤 나라죠? 신라. 신라의 교육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당, 지랄. 고구려 장수왕 때 만들어진 지방 사립학교죠. 유교 경전 공부했을 것이고요. 원강법사가 나오죠. 그렇죠? 세소고개, 화랑도 뭐 맞고. 그렇죠? 자, 2번. 다음 중 역사 편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고구려에서는 일찍부터 유기가 편찬되었는데 이 유기를 이문진이 신집 5권으로 간추렸죠. 백제에서는 근초왕 때 고흥이 서기를 편찬했고요.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했어요. 오케이. 삼국통일 이후 통일신라 김대문은 성덕왕 때 인물이에요. 언제 때 인물이라고요? 성덕왕 때. 김대문이 쓴 책 화랑세기, 고승전, 계림잡전, 한산기 이렇게 배웠죠. 제왕연대력 지랄. 이건 누가 쓴 거죠? 최치원. 그죠? 최치원의 책 중에서 딱 하나 알아요? (4번이) 정답. 근데 이게 문화사 문제 특징이죠, 이런 게. 그죠? 자, 이 문화사 문제 폴리스. 폴리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이라고. 다음 내용과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스스로 소성거사라고 부르고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노래와 춤을 통해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사람들까지도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나무아미타불을 외우게 되었으니 그의 교화가 참혹 크다.
원효. 이 사람이 부르고 다녔던 노래가 뭔데요? 무예가. 원효.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모든 거로. 현세에서 고난을 구제받고자 하는 관음신앙은 의상. 금강산매경론 맞고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는 거는 고려시대 때 의천이야. 우리 원효가 얘기했던 종파 간의 대립을 극복하는 것, 일심사상, 화쟁사상은 교종 내의 통합이에요. 이때 당시는 선종불교가 이게 힘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현종불교에는 관심 밖에 있었던 종파죠. 그러니까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고자 했던 거는 의천, 그 다음에 혹은 진울 이런 거죠. 고려시대 때. 교선 이게 이렇게 되면 의천이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진울이 되는 거죠. 화쟁사상을 주장할 때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 성은 김씨이다. 29세 황복사의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다. 얼마 후 중국으로 와서 부처의 교화를 보고자 하여 원효와 함께 구도의 길을 떠났다. 그럼 의상이네. 처음 양주에 머무를 때 주장 유지인이 초청하여 그를 관하에 머물게 하고 성대하게 대접하였다. 얼마 후 후종남산 지상사에 가서 지엄을 배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엄의 제자였다 이거죠. 의상. 중국에서 풍수지리서를 들여와 지세의 중요성 도선. 신문화쟁론 원효. 왕호 천축국전 해초. 3 곱하기 2는 뭐냐? 우리에겐 이런 문제처럼 들리죠. 자, 여기까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